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연산군과 간통을 했다는 추문에 시달린 성종의 후궁 귀인 남씨 이야기입니다. 귀인 남씨는 아버지가 효령대군의 첫 매화와 간통하여 탄핵을 받은 감찰 남은이며 어머니는 춘향군 인애의 딸입니다. 효령대군은 매화가 자신의 첩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효령대군의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 맞다고 인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종실록 117권 성종 11년 5월 2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480년 명성화 16년 정창손이 간통을 한 남원의 죄를 물어 외방에 부처하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김자기 아래기를 외화는 대군의 첩이니 보통의 간통으로 남원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저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대군이 어찌 부릴 만한 계집종이 없어서 사위의 계집종을 곁에 두었겠습니까? 비록 첩이라고 이름은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침석을 받던 자인데 남원이 간통하였으니 정상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군은 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웃사람의 말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니 취한 후가 말하기를 대군의 아들 영천군 이정에게 물어보니 대군의 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훈이 말하기를 영천군이 취하여 이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남원의 죄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외방에 부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매화가 효령대군의 첩이 아니라 아들의 첩이라고 했던 것으로 춘향군 인애는 효령대군의 셋째 아들 보성군 이합의 아들이라 귀인 남씨는 왕실과 인척관계가 됩니다. 성종 23년인 1492년에 아버지 남은의 졸기에서 수계라고 일컫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후궁으로 봉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종실록 268권 성종 23년 8월 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1492년 명 홍치 5년 승정원 우승지 남은이 조란이 곡식과 정포 등을 하사하다. 승정원 우승지 남은이 갑자기 조란이 특별히 쌀과 콩 20석과 정포 15회, 종이 60관, 유석 3장 및 관곽을 하사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남은은 부귀한 집 자제로 방랑하며 몸을 단속하지 않았다. 일찍이 처증조인 효령대군의 시녀를 간통한 죄에 걸려들어 외방에 정배되었는데 후에 그 여자가 궁중에 뽑혀 들어가 수기가 되자 그가 승지의 재배됨에 미쳐 무리가 분분했으나 대간 중에 논박하는 이가 없었다. 이때 권경우가 사간이 되어 남은과 이웃에 살았는데 정석견이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찌 권경우도 사적으로 주식을 대접받은 것 때문에 공의를 패할 줄 헤아리기나 했으랴 하니 권경우가 웃으면서 책망을 들었다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다른 후궁들과 달리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귀인은 연산군대에 연산군과의 추문이 벌어지는데 연산군과 간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8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이 1년 경연에서 잘못 앓은 강징 등을 형신하게 하다. 전일 경연에서 당고종기의 선체 후궁에 대한 일을 강할 때 박안성이 아뢰기를 이것은 옛날 제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였는데 신하가 임금 앞에서 군상의 잘못을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니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성종의 숙의 남씨와 가늠하고 추문이 밖에 퍼질 듯 함으로 이런 전교를 내린 것이다 하였다. 이날 경연에서 당고종의 일을 강론했다는 것은 본래 아버지 당태종의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를 당고종이 취한 일을 말합니다. 비록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관은 연산군이 자기가 한 짓에 질에 찔려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잘못을 의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이 성종의 후궁과 간통하였다고 믿었던 것으로 연산군은 자신의 큰어머니 승평부 대부인과도 추문이 있었던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9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이 1년 연산의 죄상에 대한 사신의 논찬 항상 대궐 안에서의 연애에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옷깃에 붙이게 하고 미모가 빼어난 이는 녹수를 시켜 머리 단장이 잘 안 되었다고 핑계대고 그윽 한 방으로 끌어들이게 해서는 곧 간통했는데 꼭 하루를 지난 뒤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다시 내명으로 임견하여 금중에 유숙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월산 대군 부인은 세자의 양모라는 핑계로 항상 금내에 머물게 하였고
성종의 후궁 남씨도 대비에 이어소에 있으면서 잘못 총행을 입어 추한 소문이 바다까지 퍼졌다. 남씨는 중종 반정이 일어난 다음에도 자순왕 대비의 후원을 받으면서 궁중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 수계에서 종일품 귀인으로 품계가 올랐는지 남귀인이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중종실록에서 1515년부터 귀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녀는 연산군을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부왕의 후궁이므로 연산군의 서모가 됩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의 여자들은 모두 폐출되거나 처형당하는 등 각자 지은 죄에 맞는 처벌이 있었지만 남씨에 대해서는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종 22년인 1527년에 사원부에서 상소를 올려 행실이 좋지 못한 귀인 남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종실록 59권 중종 22년 5월 18일 가보 두 번째 기사 1527년명 가정 6년 사원부가 왕자녀의 가사가 지나침을 상소하다. 선왕의 후궁을 융숭하게 대우하고 자전을 받들어 모심은 이것이 진실로 지극한 성의이십니다. 그러나 남귀인 같은 이는 간사스러워 은총이 있는 곳이면 번번이 따라 붙어 은밀히 사주에서 성세를 조장하니 어찌 궁중에 오래 거처하게 하여 가정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전번은 애총의 정이 치우치자 외세가 벌써 맺어져서 몸을 굽혀 아첨하여 섬기는 자가 날로 불어나고 달로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충군, 남천군의 집과 문성군, 총국수의 무리가 모두 종실로서 인연하여 못할 짓이 없었습니다. 이를 무식한 사람들은 진실로 책망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또한 크게 전하의 집안 정사에는 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중종은 귀인 남씨가 자순대비를 받들므로써 궁중에 살고 있는 것인데 여론이 이런 것을 알면 스스로 처신할 것이라고 두둔하고 이를 덮어주었습니다. 연려실기술에 따르면 귀인 남씨가 왕실의 비호를 받은 이유는 중종의 적장녀 효의공주를 키운 공로 덕분으로 보입니다. 장경왕 후의 언니는 월산대군의 외아들 덕풍군 이의 부인인데 효의공주의 생모 장경왕 후가 인종을 낳고 사녀결로 일찍 죽어 장경왕 후의 언니인 덕풍군 부인 윤씨가 대신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덕풍군 부인 윤씨가 귀인 남씨와 친해서 궁중에서는 남씨가 맡아서 기르고 궁 밖에서는 윤씨가 돌보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윤씨가 성종의 후궁인 남빈과 매우 친밀했었는데 효혜공주가 출생하자 남빈과 윤씨가 이를 받아 길렀다. 공주는 연성의 김한로의 아들 희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들을 어머니처럼 대접하였다. 연려실기술 명종조 고사본말. 이 다음의 기록은 없으며 생모녀는 알 수 없는데 SBS 사임당 빛의 일기에서는 김혜숙이 역할을 했습니다. 귀인 남씨는 월산대군의 며느리이며 장경왕 후의 언니인 파평현 부인 윤씨와 모녀 사이처럼 막역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장경왕 후의 딸인 효의공주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자 윤씨와 함께 딸처럼 양육했고 효의공주가 딸 선옥을 낳고 산후병으로 죽자 윤씨와 함께 선옥을 돌보며 효의공주의 재산을 보관했답니다. 임종에 앞서 파평현 부인에게 효의공주의 재산을 넘겨주며 효의공주의 딸 선옥이 장성하면 돌려주라고 하였다죠. 파평현 부인도 임종하면서 효의공주의 재산을 본인의 아들인 계림군과 나머지 며느리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파평현 부인의 며느리들이 문정왕후에게 하소연했고 문정왕후는 계림군을 불러 질책했다고 합니다. 파평현 부인의 아들인 계림군은 문정왕후의 미움을 받아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처형되었습니다. 효의공주가 사망한 해가 1531년이고 파평현 부인이 1536년에 사망했으므로 귀인 남씨는 1531년에서 1536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연산군과 간통을 했다는 추문에 시달린 성종의 후궁 귀인 남씨 이야기였습니다.